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장 초반에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어느 정도 하락을 만회했고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0.2%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0.2%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0.7% 하락이 나왔고 어제 상승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점 대비 꽤나 만회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부여를 해보고요. 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신세계뿐만 아니라 여행주, 그리고 음식료, 오늘 다양한 섹터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무려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아마도 어제하고 오늘 비교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성장주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이쪽 섹터로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1.3%의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는 2.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어제 반도체에 이어서 나름대로 지수 대비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다소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부터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연기금은 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서 저는 오늘은 조정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은 다시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네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언제나 관심을 갖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선방을 보여주었던 현대차 오늘까지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 매일매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째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아, 만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DB하이텍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오늘 이쪽 섹터에 집중을 했고 외국인들의 반도체 종목과 함께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했다면 전체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에만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지만 그렇게 시작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오랜만에 나스닥이 1%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었고 또 그동안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조금은 상승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 0.4%의 하락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봤을 때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좋지 못한 마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각으로 6월 4일, 오늘이죠. 미국 5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현재 시각으로 6월 4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말을 넘겨서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제는 미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자리 관련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월달에 고용 증가, 시장 전망치는 약 68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97만 8천 명까지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우려감이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주식시장에 좋은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 2월달부터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시장이 반영이 되었던 그런 악재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겼고 실제로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흐름처럼 단기적인 악재에 그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4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진한 고용지표로 인해서 긴축과 테이퍼링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지만 선제적으로 일자리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난달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새벽에 미국 고용지표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제적으로 일자리 관련 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고용지표, 상당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런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주,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또는 성장주 대비 상당히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도 지금 보시면 포드 주가거든요. 어제만 무려 7.4%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연일 고점 부근을 경신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M도 마찬가지로 어제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이상의 큰 약세가 나왔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조금씩 나뉘고 있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다른 글로벌 전기차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GM과 포드와 달리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GM과 포드의 주가하고 비슷한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월달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발표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11%를 기록했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개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코스피 지수,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GM과 포드, 그리고 테슬라 같은 자동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방향이 조금씩 나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도 아이오닉을 중심으로 충분히 전기차 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GM과 포드의 주가를 보면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7%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7%를 보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기술력,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에 비해서 조금은 빠르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이 또 보급이 된다면 분명히 이 점유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빠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널리 대중화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다양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많은 전기차 출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단지 테슬라의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보다는 그동안은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왔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이 수많은 전기차를 쏟아내므로써 시장 자체가 다양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현대기아차의 종목을 매수해라, 이런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매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 부족 현상이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고, 이제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24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2월달이죠. 이때 가격대까지 약 4개월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상당히 부침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 횡보한 뒤에 다시 내 매수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모멘텀과 수급, 이런 것들이 받쳐졌기 때문에 장기간 횡보한 뒤에 내 매수가까지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하다 보면 본전만 되면 팔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 가을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서 장기간 횡보했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내 매수가까지 왔을 때 조금 더 그 매수가 이상을 갈 수 있는 힘이 붙은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대기아차의 5월 시장 점유율 11%, 정말 고무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단일 개월수를 봤을 때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던 적이 지난 2012년도에 한 차례 10%를 돌파했었고, 그때 이후로는 줄곧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2012년도에 한 차례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었고, 그 당시의 주가를 보시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7만원까지 역사상 고점 부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또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장성이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주가가 2020년까지 거의 6, 7년 동안 크게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도 지난 2012년도만큼 크게 성장이 되었고, 또 그 당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다양한 사업들이죠. 친환경 자동차, 모빌리티, 다양한 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10년부터 2013년 약 3년 동안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보여주었던 이 당시보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아마도 6월달부터는 조금 점유율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정말 정점에 달았던 그런 시점이었고,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GM과 포드에 비해서 조금은 점유율을 더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사이익을 받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6월부터는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올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